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에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내린 첫 번째 지시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합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민주당은요,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른바 이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팩트가 사라집니까? 팩트를 괴담이라 우기며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댄다고 갑자기 이재명급이 됩니까? 정부 여당과 국힘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독도를 지우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첫 번째 지시를 내리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이른바 독도 지우기 특위, 이 특위까지 구성하고 곧장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 내에 설치돼 있는 일부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는 이 부분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인 건데요. 오세훈 시장은 심지어 이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의 괴담 정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단 시청자들도 독도 지우기가 도대체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독도가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고 우리가 공고하게 시조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운다고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침소봉대가 너무 심하죠. 그 지하철역 몇 군데에서 이렇게 그 혼잡시의 통행 동선 때문에 옮겨진 것을 가지고 지금 무슨 독도를 지우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정부나 여당에서 독도를 지우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무슨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저 같은 사람부터 여당 대변인을 그만두게 할 겁니다. 제가 본 적이 독도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63번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독도 동도읍 독도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동참해서 저도 본 적이 독도고 제 아들도 본 적이 독도입니다. 정부 여당의 독도 지우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부터 먼저 그만두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음모론, 괴담 좀 그만해야 되고요. 자,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도 1년에 2차례씩 하는 독도 수호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일본 정부가 독도 수호 훈련을 한다고 오히려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해왔습니다. 독도를 누가 지운다는 겁니까? 자꾸 이런 반일 감정에 기반해서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는 일부 조형물, 독도 조형물과 전쟁기념관 내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철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윤 정권이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설명인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내지는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이것을 다 그냥 괴담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버릇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들이 단순히 옮겨진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이미 폐기됐고요. 전쟁 기념관에 있는 것도 지금 지하 수장고로 옮겨졌는데
했는데 전쟁기념관에서 그거 옮길 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조형물이 노후화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노후화됐지 폐기되거나 파손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옮겼습니까? 이거 그거 옮기고 나서 전쟁기념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재설치할 계획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잠시 노후화됐으니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전시할 건데 그게 왜 지우기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광복절부터 광복절 이후에 건국절 논란 그리고 지금 독도 수호 좀 전에 말씀하셨죠. 독도 방위 훈련 이것도 이번에 공개로 안 하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무엇이 누가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입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의혹이 있다면 민주당은 그 의혹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궁금한 점이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국민의힘 측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병상에서 이른바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제시한 그 배경이 이게 아니겠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허수아비 때리기죠.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세슘 우럭이니 뭐니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수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예. 병상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급하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염수에 대한 1년이 지났을 때 당신들이 한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반일 감정 독도 문제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언급했던 민주당의 주장들이 결국에는 거짓이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점을 지금 들면서 민주당이 계속 반복해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뭐 과거 행적을 보면 민주당은 뭐 약간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여당을 또 우리를 정부를 때리기 위해서는 항상 이 반일 감정을 들고 나왔던 게 뭐 있었죠. 그리고 아까 김종혁 최고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1년 전에 세슘 우럭이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괴담.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낮춰줘야 되고 그거를 팩트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괴담을 선동선전적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산시장 가면은 지금 세션이라든지 요요드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그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년 전에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 그 괴담 정치에 선동을 했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 그때는 우리가 걱정은 했지만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또 다시 반일 감정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또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을 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죠. 지난 5월에 혹 제거 수술을 위해서 휴가를 내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또 SNS를 통해서 몇 차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올린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병상에서 내린 첫 번째 지시가 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서울 지하철 역사 일부와 전쟁기념관 내부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치우는 것 자체가 친일 프레임 그리고 독도 지우기 이쪽으로 너무 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사실 설득력이 크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국역에서 독도 조형물을 치웠을 때도요. 유동인구가 늘어서라고 그랬어요. 유동인구 지표를 다 봤습니다. 근 10년간. 이렇게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기념관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 조형물 어떻게 하냐. 이거 왜
왜 없앤 것이냐 했을 때 재설치하는 말을 믿으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설치할 계획 없었다고 즉각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요. 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수상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의혹의 측면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해산물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 환경부에서 이 농도 측정을 했더니 10배 이상이 증가가 한 거예요. 삼중수소. 그리고 일본 환경부에서 그 뒤로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선전 때문에, 괴담 때문에 불안하고 독도는 아니면 우리 그 어장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을 이 정부가 제대로 못 풀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국민들의 어떤 역사의식 그리고 건강권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근차근 의혹을 풀어주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정부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독도 지우기라는 게 지금 있긴 있는 건가요? 없죠. 아니 독도를 누가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공식석상에서 본인이 다케시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나 오류가 있었지만 독도가 지워졌습니까? 독도는 여전히 공고하게 대한민국 영토고 우리가 공고하게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실수나 오류가 설령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독도가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것부터 돌아보고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요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팩트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정부가 최근 1년 동안 한 5만 번에 가까이 이 해수 방사능을 측정했습니다. 99.8%는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고 0.2%만 나왔는데 그것도 기준치의 50분의 1 이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매일같이 지금 바다에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어민들,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양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회 썰고 초밥 만들어가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식당 사장님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독도 지우기 의혹, 논란 이게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일단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서 오염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다시 덩달아 공방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대표님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다들 오세요. 대변이 많아요. 그래 고생하시는데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더. 앞으로 걱정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이 괴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용한 후쿠시마 처리수라는 표현을 두고 일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려면 최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선동 정치를 사과도 없이 또 공포 마케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이 반응입니다. 일단은 공포 마케팅을 계속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왜 자꾸 이렇게 좀 시민들이 불안해할 만한 내용을 좀 부각시키는가? 이 부분도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괴담이다, 선동정치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뭐 이런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오염수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오염수라는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여전히 처리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염수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처리수라는 표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일본이 쓰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공당의 대표인 국민의힘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우리 지금 이 공당의 말씀처럼
처리수라는 일본식 주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무비판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잔론 얘기하셨어요. 50%의 물잔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울 거다. 기시다 총리가 9월 초에 방한한다 그러는데,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때 마저 우리가 그 물잔의 반도 채워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그 정상적인 문제 제기를 마치 야당이 괴담을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제가 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요. 병상에서 두 번째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 대란 실태와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두 번째 지시를 또 내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 예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사실 조금 잊혀졌어요. 그리고 또 의료 대란, 전국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다른 이슈들에 조금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병상 지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지금 다시금 그 논란들을 확 불지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윤 정부에서는 조금 곤란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여론조사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좀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다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 3주 전만 해도 민주당이 한참 전당대회를 하고 있을 때는 높았어요. 그리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여론이 잠잠해지고 팽팽해지니까 거기에서 이슈를 차단하려는 분할이 노력을 한 것 같고, 네. 다만 이런 괴담 정치가 예전에 조금은 잠깐은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자극을 하니까, 자극적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이것이 팩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것을 이율 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독도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세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대안을 냈겠대요. 왜 여야가 함께 대안을 못 내놓습니까? 왜 네.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난적이고 괴담 정치를 앞장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상 지시사항 첫 번째, 두 번째를 지시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이후로 정치권에서 확 불지펴진 두 가지 이슈. 내일 이재명 대표가 퇴원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업무에 복귀한 뒤에 이 논란이 어떻게 더 번질지, 확산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